여기 그동안 저희들이 여기는 전부 다 베란다 이런 안전 때문에 난간을 이렇게 해드렸는데 이분은 요 또 유리를 해달라 해가지고 요거는 두께 12mm의 강화 유리. 안녕하십니까, 미루 이동주택 대표 이찬호입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체리4라는 모델을 광주광역시 사호동에다가 설치를 해가지고 요거는 현장 설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고객분은 옛날에 4년 전에 저희들한테 농막을 설치를 했다가 그 농막을 이번에 주택으로 바꾼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저희들 옛날 4년 전에 만들었던 농막을 상당히 좋아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다시 재주문을 하신 그런 케이스인데, 이거는 저도 그래서 이분들이 고마워서 성심성의껏 여기 현장에 와서 실제로 시공을 해드린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 건물은 저희들 체리4라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작년 초에 저희들이 출시를 해가지고 지금 상당히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그런 모델인데, 이는 주택으로서 밑에가 아래층이 9.5평, 2층이 5.5평, 그래서 토탈 15평형인 그런 주택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 사이즈는 보면 바닥 면적이 3.5m, 그 다음에 길이가 9m, 그런 높이가 5.8m, 그런 규모의 건물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건물에 대해서 상세하게 외부, 내부, 그 다음에 마감재, 그 다음에 사용 용도, 기타 등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즘 고급 자재로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하이클래딩이라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거의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외장재고요. 요즘 와서 이제 고급 주택이나 그 다음에 인테리어 제품이나 이런 쪽으로서 사용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요건 주택이기 때문에 농막에는 비용 부담이 많이 가기 때문에, 주택이기 때문에 좀 더 고급화 시키기 위해서 이 자재를 사용을 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시면 역시 창호는 LX 창호. 그래서 이게 안에 이제 로이 그린 이렇게 되어 있는 LX 창호로서 이중창입니다. 역시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이 창호는 이중창호로 해야 그게 여러 가지 단열이나 기밀성, 단열성, 그 다음에 소음, 차폐 이런 게 참 뛰어난 그런 창호입니다. 저희들이 사용을 해봐도 확실하게 그걸 느낄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이 방화문은 단열문이죠. 예, 갤로 방지, 그런 단련이 확실히 되는 유럽형 도화입니다. 두께가 요 65mm짜리. 그래서 요 바닥 이것도 보면은 턱이 요 3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단열을 하기 위한 그런 문으로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외부에는 저희들이 항상 강조를 하지만 이제 전기 콘센트, 전기 콘센트는 특히 이런 곳에는 지금 야외에서 이렇게 이제 생활하시면서 불편한 게 있으면 전기를 꽂아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보면은 이 집은 좀 특이한 게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아무래도 여기를 주인분께서 그렇게 자주 오는 곳이 아닙니다. 보통 보면은 이제 세컨하우스로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곳이기 때문에 외부에 CCTV, 그래서 CCTV를 달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서 콘센트를 달아드린 겁니다. 그래서 CCTV를 달고 전원은 저 콘센트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측면에는 나중에 가족들끼리 모여서 고기를 구워 드신다든지 식사를 하신다든지 할 그런 장소로도 활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들어 드린 거는 물론 이쪽에서는 냉수, 온수 저 두 가지를 뽑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전기 콘센트 2구짜리를 뽑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TV 선이나 이런 겁니다. 외부에서 여기서 이렇게 약간 레크레이션을 하면서 즐기실 때 이제 간단한 모니터나 이런 거 설치해서 텔레비를 시청할 수 있게끔 그걸 이 선을 뽑아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 선을 뽑아 드린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CCTV, 그 다음에 이제 전기 콘센트 1구짜리가 아닌 2구짜리, 그 다음에 이제 TV나 이런 유선 볼 수 있는 이런 전원도 뽑아 드렸고요. 나중에 이제 보면은 싱크대나 이런 거 놓고 이제 세척이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 이 부분이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유익한 공간이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쪽 측면에서 마감재를 이렇게 보시면은 하이클래딩은 여기 와서 이렇게 끊겼고요. 그래서 눈썹도 여기까지만 뽑아 드렸고, 이쪽 측면과 뒷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쪽은 메탈 사이딩을 쓴 이유는 메탈 사이딩 자체도
약 한 12mm 두께의 그 우레탄이 들어 있어 가지고 뭐 저희들 메인 단열은 아니지만 보조 단열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왜냐면은 건물을 보통 세울 때 거의 남향으로 이렇게 많이들 세우기 때문에 이쪽 북쪽이나 서쪽에서는 이 겨울 되면 좀 춥다고 봐야 되죠. 근데 그나마 뭐 저희들 단열은 여기가 남부 지방입니다만은 벽 두께는 190mm 중부 일지역 기준으로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더더욱 문제가 없습니다만, 그래도 한 번 더 추가적인 단열을 할 수 있게끔 메탈 사이딩을 사용해 가지고 좀 약간 좀 업그레이드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시죠. 이제 여기는 이분은 여기다가 그 건물 뒤쪽에다가 이게 이제 창고를 하나 만들어 놓으셨네요. 그래서 여기 이제 창고 용도로 쓰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리 돌아가서 저쪽 뒤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자, 이쪽으로 오시죠. 그 다음에 이제 저쪽은 서쪽 측면을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고요. 이쪽은 동쪽 측면인데, 이분은 이쪽이 그 안에 내부에서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은, 내부가 이제 침실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이 외부 전경을 이렇게 보시고자 해서 이거는 별도로 창을 이렇게 3개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안에서 바깥을 볼 수 있게끔, 조금 이따 안에 들어가서 보시면 외부가 또 환하게 보이시니까는 아마 이 뷰가 상당히 좋아질 겁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올라오면서 원래 이제 어닝을 여기다 설치해 드렸는데, 이 어닝은 여기 설치되는 게 아니고, 어닝은 원래 이 현관 문 있는 쪽에다 설치하게 되어 있었는데, 여기는 나중에 썬룸을 이렇게 설치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썬룸을 설치하시게 되면 이쪽에 어닝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어닝을 이쪽으로 옮겨서 측면에 달아드린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은 측면에서도 미관 때문에 요 하이 클레이딩을 이쪽 측면에 전체 다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요 뒷면 쪽은 전부 다 이제 그 메탈 사이딩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뒷면에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는 저희들이 항상 말씀드린 대로 저기 메인 전원이 들어가는 메인입니다, 저기가. 그리고 옆에는 지금 이제 공배관입니다. 나중에 이제 CCTV를 달더라도 CCTV 선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안 그러면 텔레비 선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걸 이용하라고 해서 공배관을 저렇게 하나 만들어 드린 겁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뭐 다른 회사는 어떨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꼭 저걸 공배관을 하나 만들어 드리기 때문에 나중에 집을 뚫고 들어간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저 배관을 이용하면 그냥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조건입니다. 아마 저걸 만들어 드리고 난 이후로 저희 고객분들은 상당히 많은 만족도를 느끼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저 앞으로 가가지고 안에 내부를 또 설명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리 따라오시죠. 여기는 이제 현관 출입을 하게 되면 요건 이제 방충망입니다. 이게 K 방충망. 그래서 요 방충망 자체가 아주 소멸하기 때문에 여름에는 이렇게 문을 열어놓고 방충망 쳐놓으시면 안에서 생활하는데 좀 시원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충망이 되겠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해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으로 들어가면 이쪽 신발장인데, 이 신발장을 여기는 약간 높게 해놓은 이유는, 여기에 이곳에서 농사를 짓는다기보다는 먼저 다른 밖에서 생활하시다가 장화 같은 걸 신게 되면은 장화 높이가 한 5, 60cm 되기 때문에 그런 장화는 이제 요 안에다가 이렇게 놓을 수 있게끔, 이건 일반 신발은 놓지만 긴 거는 여기다 놓으라는, 이제 그래서 안에 이어드렸고, 요거는 신발장입니다. 신발장 요 길게 해서 나중에 뭐 긴 거 같은 거는 얼마든지 요거는 단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요 단을 들어서 밑에다 놓는다든지 위에다 놓는다든지 해서 요 높이를 조정해서 마음 놓고 사용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예. 아까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요 내부에서 들어와 이리 보시면은 요 픽스 창이 3개가 이렇게 놓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침대에서 생활을 하시면서 다 바깥쪽을 이렇게 쳐다보면 바깥이 이렇게 다 훤하게 이렇게 보이면서 이 뷰를 좀 이렇게 살려드린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쪽은 장식장. 장식장도 이게 주택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능한 한 많은 장식장을 만들어 드리려고 했었는데, 이거 보면 이 장식장이 예상보다는 그래도 많이 이렇게 만들어 드린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요거 이제 옷장이나 여기 이제 전부 다 뭐 옷도 걸고 뭐 이런 걸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렸고, 요 위에도 이게 장식장인데 이불이나 이런 걸 달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드린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황토 침대라고 해가지고, 이 황토 침대는 아무래도 저희들 시그니처죠. 예. 이게 지금 현재 요 난방 자체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카본 시트를 가지고 난방을 하고 있는데, 물론 카본 시트 자체도 열이나 원적외선이 나오기 때문에 인체에 좋은데, 특히 뭐 우리 돌침대 보면은 이 황토 대리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돌침대가 글자 그대로 그 원적외선이 많이 발생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주무시고 나면 상당히 몸이 좀 개운하고 그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 찜질방에 가면은 찜질방에 원적외선 방이 있듯이 그 원적외선을 충분히 쬐면서 주무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인체에 상당히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보이는 거는 요거는 대창입니다. 요거 크기가 2m에 2100. 그래서 요거는 큰 창을 달아서 요거는 아마 뭐 바깥에 본다든지 이런 것도 지장 없이 쉽게 할 수 있고, 각 창마다 방충망과 요 블라인드 커튼은 다 달아드렸어요. 그래서 블라인드 커튼을 그냥 외부 이제 사용 안 하실 때는 커튼을 내려놓으면 바깥과 안쪽이 완전 차단되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안쪽에 보시면은, 왼쪽에서는 이거는 싱크대입니다. 싱크대는 이게 보통 이렇게 보면은 우리 주부님들께서 싱크대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싱크대가 상당히 큰 것들 많이 좋아하시는데, 그게 현재로 실속이 있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요 싱크대가 너무 크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왜냐면 여기 와서 잠깐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요 싱크대는 전부 다 하이그로시로 투톤 컬러로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드렸고, 그 대신에 요 싱크 볼은 큰 걸로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또 그릇 같은 거 놓을 수 있는 그런 쟁반 거리를 또 만들어 드렸고, 그 다음에 요거는 쿡탑은 전부 인덕션입니다. 뭐 인덕션을 사용을 많이 해보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요 인덕션이 상당히 유리한 거죠. 예. 열 효율이 좋고 손도 안 비이고 전기료도 적게 나오고, 그래서 이 인덕션을 2구짜리를 만들어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싱크대이기 때문에 요 위에 전부 다 수납장이 돼서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드렸고, 하부에도 얼마든지 요 이제 수납장이 다 가능한 그런 공간으로 다 만들어 드렸습니다. 아마 사용하시기는 상당히 편리할 거로 이렇게 봐집니다. 그 다음에 이 공간은, 이분은 여기에 그 큰 냉장고, 그러니까 양계토화의 냉장고를 여기 지금 넣으려고 지금 만들어 드렸기 때문에, 요거는 폭이 1m, 높이가 2m짜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거는 상당히 뭐 들어갑니다. 저희들보다 제 키가 1m 70인데 저보다 한참 더 넘죠, 이렇게. 여기에는 지금 현재 전자레인지, 위에는 전자레인지가 들어가고 밑에는 밥통. 예. 그러면 이제 밥통을 이제 만들어서 밥통을 열고 닫고, 그러니까 사용 안 할 때는 다 안으로 넣고 그냥 문 닫아 버리면 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요 옆에는 그냥 그 보조 창고식으로 다른 뭐 그런 필요한 물건들을 이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요 이제 화장실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여기 이제 화장실 전용 난방입니다. 그래서 겨울에 그 화장실 요 난방을 틀면 요 안에 그러니까 동파 방지 그 액도 들어가 있고, 이래서 요 얼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따뜻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요 화장실 전용 보일러입니다, 이게. 그래서 요 들어와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는 샤워, 여기는 이제 변기, 여기는 이제 세면대, 그 다음에 여기는 싱크대하고, 그 다음에 요 50리터 온수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 이제 사용할 때 따뜻한 물이나 이런 걸 사용할 수가 있고요. 특히 겨울에 동파 당하지 말라고 요 부분이 이리 보면, 이게 지금 현재 그 열선입니다. 열선이 요 안에 요 이제 열선을 이렇게 겨울에 꽂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꽂으면 요 메인 배관이, 수도 배관이 들어오는데 이게 삽입형 열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삽입형 열선이라 하면 이게 우리가 그냥 밖에서 열선을 감아서 보온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자체가 나중에 그 꽂아 놓으면은, 열선을 꽂아 놓으면은 삽입형이기 때문에, 이 삽입형 열선이라 하면 메인 수도관에 열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열선에서 열을 발생해서 그 얼지 않고 항상 미지근한 물이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런다고 해서 뭐 뜨거운 물은 아니고요. 얼지 않을 정도의 물입니다. 그래서 겨울에 동파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열선을 삽입형을 저도 쓰고 있기 때문에 겨울에 동파 염려는 없고요. 그 다음에 이쪽 샤워실에는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턱을 약간 1m 정도의 턱을, 1cm 정도의 턱을 줘가지고
여기서 샤워하면은 이 물이 건식적으로 가지 않고 여기서 바로 이렇게 빠질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바닥도 만들어 드렸습니다. 아마 사용해 보신 분들이 굉장히 좋아들 많이 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은 이 방식을 계속 활용을 해서 설치를 해 드리고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바닥은 지금 현재 그 강화마루입니다. 강화마루를 사용을 해가지고 요번에는 항상 저희들이 강화마루가 조금 어두웠는데 요번에는 좀 밝은 톤의 강화마루를 사용을 해서 좀 집을 전체로 환하게 해드린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벽하고 천정은 전부 다 요번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전에는 이게 펜백 루바나 이런 것도 사용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요거 주택은 이 모델은 약간 인테리어성을 가미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인테리어 쪽으로 전부 다 천정을 만들면서 이렇게 시트지를 다 이렇게 도배를 해드렸고요. 벽체, 천정, 여기는 전부 다 시트지를 다 발라서 도배 형태로 이렇게 마감을 해드린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2층으로 이렇게 올라가시다 보면 요건 이제 계단, 요거는 이제 계단 핸드레일입니다. 핸드레일 잡고 이렇게 올라가시고 중간에 밑에 저거는 계단에 올라가실 때 약간 좀 어두우실 것 같아가지고 위에 2개의 요 매입등을 달아드렸는데 저 매입등 저게 용량이 지금 한 5W 정도. 그래서 다른 불 다 끄고 이 불만 켜놔도 아마 올라가실 때 이 불이 어둡지 않게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한번 올라와 보시죠. 올라오면서 요게 1000에 1300이라는 이게 픽스 창입니다. 근데 이 창은 이 주택은 2층 이상이 되면은 반드시 화재가 났을 때 소방관들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의무적으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위에 이제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거 보면은 이 지점이 타격 지점. 그러니까 상부에 소방관들이 보고 만약에 불이 났을 경우에 깨고 들어와서 인명을 사람을 구해야 되니까 밖에서 쳐다보고 이 부분을 망치로 이렇게 때려서 깨고 그러고 나면은 이리로 바로 진입을 할 수 있게끔. 근데 그 표시를 빨리 봐야 되니까는 이렇게 삼각형으로 소방관 진입 창이라는 걸 이렇게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주택은 반드시 이렇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참고로 하시고요. 2층에도 저희들이 요 전부 다 천정 벽을 다 시트지로 발라서 이렇게 꾸며드렸습니다만 위에는 또 2층에는 실링팬을 달아가지고 이 실링팬하고 밑에 실링팬하고는 다릅니다. 밑에 실링팬은 날개가 5개가 돼서 이렇게 그냥 돌면서 앞뒤로 돌고 또 반대로 돌고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뒤로 돕니다만 요거는 모양이 가운데 요 전기팬이 이렇게 달려서 요 전기팬이 이렇게 살살 돌아가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이 상당히 이쁜 실링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2층에는 요걸 달아드렸고 1층에는 큰 걸 달아드렸고 이렇게 달아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층 여기서는 나중에 이제 침실이나 이런 걸 이용하실 수 있게끔 공간은 데가 있고 수납장을 또 여기 하나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 수납장은 여기서 이제 이불이나 뭐 이런 도구들 갖다 열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드렸고 위에 이제 옷걸이 할 수 있게끔 봉도 달아 드렸고 이렇게 수납장을 만들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드린 겁니다. 이건 이제 베란다로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베란다로 나오면 뭐 시원하고 좋습니다. 여기 올라오니까 앞 너비도 싹 다 보이고 상당히 이게 좋고 여기에 베란다에는 여기 이제 이 태양광 등을 달아서 요거는 요 태양 전지가 충렬이 되면 태양빛을 받아서 낮에 충렬이 되면 조도가 어느 정도 밤에 어두워지면은 요건 불이 들어옵니다. 지금도 이렇게 보면 저희들 요 위를 가리면은 요 불이 들어오거든요. 그렇듯이 요거는 이제 그런 태양광 등이 되겠고 여기 그동안 저희들이 여기는 전부 다 베란다 이런 안전 때문에 난간을 이렇게 해드렸는데 이분은 요 또 유리를 해달라 해가지고 요거는 두께 12mm의 강화 유리. 강화 유리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반강화가 있고 완전 강화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 자동차 앞유리 같은 경우는 사고가 났을 경우에 유리가 전부 다 그냥 가루가루가 나서 그냥 그대로 주저앉아야 사람이 다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재 두께도 보통 10mm를 많이 사용하는데 저는 12mm를 사용한 이유는 안전 때문에 만약에 뭐 애들이 와서 장난치다가 뭐가 떨어져서 깨질 경우에 완전 강화가 돼 가지고 그냥 가루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 사람이 다치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를 생각해서 그러면서 약간의 요게 이제 그린 색깔로 해서 약간 초록빛을 띠는 그런 구조로 이렇게 만들어 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건축주께서도
이걸 원하시기도 했지만 저희들도 그 안전도나 그다음에 품질이나 이런 거 생각해서 좋은 걸로 이렇게 만들어 드렸기 때문에 주인께서도 건축주께서도 상당히 만족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규모는 밑에는 역시 그 합성 목재로 깔아가지고 그 앞으로 향후 변형 없이 그냥 끝까지 뭐 10년이고 20년이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자재가 되겠고요. 이것도 그냥 일반 방부목이나 이런 걸로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뒤틀림이 생기고 하는데 이거는 그런 게 아니고 전부 다 클립 형태로 해가지고 피서 자국 없이 바로바로 연결시켜서 만들어 드린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혹시 2층에 물을 쓸 경우고 그래서 냉수를 2층에 이거 하나 뽑아 드렸습니다. 이게 물이 나옵니다만 이 냉수를 뽑아 드린 거는 요 이제 2층에서 혹시 뭐 다른 뭐 이어서 파티를 하신다든지 고기를 구워 드신다든지 할 때 간단하게 물을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드린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여기 쭉 보시면 이 동네가 상당히 이 경치가 이쁩니다. 이쁘고 이러니까 이런 집은 이런 테라스가 있는 이런 형태의 집을 선정해서 갖다 놓는 것도 아마 상당히 큰 꿈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밑에 내려가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올라와 보니까 상당히 좋네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 12월 달 되면은 그 농림부에서 그 체류형 쉼터 거기에 대해서 아마 이제 최종적으로 발표를 할 건데, 지금 현재 예고되어 있는 바로는 12월 9일까지 입법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8월 달에 발표했던 그 중에서 다른 거 변화보다는 그 체류 기간, 존치 기간이 12년으로 한정이 돼가 있는데 요번에 그거는 완전 철회를 하고 각 지자체에서 판단해서 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입법 예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많이 안 하셔도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들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또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밑에 내려가서 이제 최종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이제 지금까지 제가 그 건물에 대해서 말씀을 쭉 드렸는데, 아무래도 궁금하게 많이 생각하고 계시는 게 이제 또 우리 고객분들은 체류형 쉼터, 저한테 문의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델은 저희들이 그 15평형으로서 2층이지만 1층 단층만 했을 때 약 9.5평에서 10평, 그 정도는 체류형 쉼터로서도 얼마든지 이 모델로서 가능하기 때문에 그 나중에 혹시 그 문의를 주시면 다시 한번 또 상의를 드릴 수가 있고, 특히 지금 현재 체류형 쉼터는 저희들도 그 여러 가지 모델을 많이 지금 현재 디자인하고 있고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2월, 2월 달에 그게 이제 정식으로 발표가 나면 그때 이제 각 업체들이 여러 가지 모델대로 그렇게 발표를 많이 할 겁니다. 지금도 보면 중간중간 유튜브에서 그 체류형 쉼터에 대해서 그 모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저는 대충 어떻게 될 건지는 판단을 하고 있지만 최종적으로 그 정부에서 발표가 끝나고 나면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한테 출시를 하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때를 기다려 주시고요. 거의 12월 9일까지 입법 예고이기 때문에 아마 거기 끝나면 바로 발표를 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한 달 남았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 주시면은 아마 좋은 결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 건물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를 지으려면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제가 외장재나 내장재 이런 게 주택이기 때문에 일반 농막과는 달리 그 좀 약간의 인테리어성이 많이 가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품질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고급화되어 있어서 금액이 이제 조금 상승된다고 보는데, 그래도 저는 기본적으로 여기는 남부지방입니다. 남부지방이지만 그 단열은 중부 1지역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생활하시는 데는 뭐 중부 1지역이나 남부지방이나 별 차이 없이 그렇게 생활할 수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 마지막으로 금액을 말씀드리면 궁금하시겠지만 이거는 평당 약 한 450만원에서 460만원. 그래서 이게 집값이 그 6,950만원 15평에. 그래서 평당 약 한 455만원 정도 이렇게 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여기에 데크나 그다음에 어닝이나 이런 거는 뭐 또 이제 별도로 건축주의 기호에 맞춰서 뭐 했다가 안 했다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로 옵션으로서 저희들이 설치를 해드린 거고, 가뜩이나 여기는 또 현장 시공이기 때문에 이 건물을 만들어서 운반하는 데 비용은 안 들어가지만
이제 현장에 체류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또 숙식을 해야 되고 우리 자재들을 또 갖다 날라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비용은 또 발생이 됩니다. 그거는 각 지역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때그때 계산해 가지고 저희들이 최소 비용으로 여러분들을 모시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계속 저희들 미루를 아껴주시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요거는 진짜 광주 광역시 4호동에 설치한 그러한 15평의 그 주택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직접 설명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체류형이나 그다음 또 이런 주택이나 이게 더 궁금한 점이 계시면 저희들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우측 상단에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서 저희들한테 문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